세계의 위인 이야기. 세상을 정의롭게 이끈 사람들 세 번째.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쓴 독립운동가 안중근.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는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몸에 북두칠성 모양의 7개 점이 있다고 하여 이름을 응칠이라고 불렀지요. 씩씩하고 용감하게 뛰어노는 개구쟁이였지만 응칠이는 학식이 높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특히 붓글씨를 아주 잘 썼지요. 게다가 말타기는 물론 칼싸움, 활쏘기 실력도 대단했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사냥꾼 아저씨들을 쫓아다니며 총 쏘는 법도 배워서 12살에는 산속의 멧돼지도 잡았다는군요. 하지만 너무 밖으로만 다녀서 할아버지께서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라는 뜻으로 무거울 중 뿌리 근자를 써서 중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루는 안중근에게 아버지께서 근엄하게 물으셨어요. 너는 활쏘기와 총질만 하고 다니니 장차 사냥꾼이 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이니 힘을 길러 늘 대비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제 무술이 언젠가 크게 쓰일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전쟁터에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끌려갔으며 우리 땅에 사는 백성들도 너무 많은 세금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요. 안중근은 일본이 빼앗아간 나라를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늘 궁리했어요. 첫 번째로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중근은 자신의 전 재산과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와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고자 학생들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 지게 만든 빚을 갚자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여자들이 잘 쓰지 않는 비녀나 반지 등을 팔아 나라 빚을 갚는 데 보태자고 연설을 했지요. 세 번째로는 일본군과 직접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정식 군대는 아니었지만 의로운 병사라는 뜻으로 의병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무술이 뛰어났던 안중근은 총 쏘는 법을 의병들에게 가르쳐 일본군을 상대로 작은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요. 마지막으로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피로써 맹세하자는 의미로 안중근이 먼저 왼손 4번째 손가락의 한마디를 칼로 잘랐어요. 그리고는 태극기 위에 피로 대한독립이라고 썼지요.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언제라도 바칠 것을 맹세한다. 탕탕탕.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총으로 쏘았어요. 그러고는 가슴속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 하늘 높이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지요.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에게 붙잡힌 안중근은 감옥에 갇혀 무서운 고문을 당했어요. 하지만 나는 조국을 위해 한 일이기에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 고 말했지요. 안중근은 법정에서도 이토 히로부미의 죄 15가지를 말하는 당당함을 보였어요.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글로 남겼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안응칠 역사라는 책도 썼어요. 감옥에 있는 안중근에게 어머니께서는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라는 편지와 함께 죽을 때 입는 하얀 소복을 보내셨어요. 아들은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요. 안중근은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의로운 소복을 입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라 크게 외치고는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우리 민족이 살아 숨쉬는 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안중근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독립운동가 안중근 선생님의 이야기는 잘 들었나요? 오, 정말 감사한 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표지를, 여기 두 장이 표지거든요. 표지를 이렇게 맞물리게 끼우면 멋진 뭐가 됐어요? 아, 태극기 책이 완성이 됐지요. 태극기 책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활용 모형하고요. 그 다음에 가위하고 인주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주는 이따가 어디다 쓸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보니까 지금 활용 모형을 받았는데, 와, 이거는 A, B, C밖에 없어요. 간단한 책이에요. 자, A, 여기 두 줄 있어요. 가는 점선이니까 당연히 접어줍니다. 자, A, 가운데 중심선은 꼭 눌러주고, 테두리 맞춰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한 줄 벌써 접었고요. 이쪽. 자, 이쪽에도 보니까 중심선 맞춰서 눌러주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눌러줬습니다. 자, A는 벌써 다 완성이 됐어요. 자, B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쭉 한번 접어준 다음에 C는 이렇게 자르는 건가 봐요. 자, B를 한번 쭉 접어줄게요. 자, 길어요. 와, 여기 중심선 맞춰서 모서리 맞추고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자, B까지 긴 가로선까지 접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요렇게 먼저 C선을 잘라 볼게요. 가운데까지 아니지요? 그다음에 돌려서 자, 종이를 잘 잡고요. 자, 이렇게 C선도 접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나요? C까지 했으니까 D가 남았는데, D는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태극기가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중에 합쳐질 거지요. 그래서 여기 D선을 잘라주는데요. 이 가운데 태극 무늬의 가운데까지만 잘라줄 거예요. 이 선은 여기까지. 또 얘도 태극 무늬의 반, 여기까지만 잘라줄 거예요. 가운데는 동그라미니까 잘 잘라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자르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반까지. 자, 반대쪽도 이렇게 D선아, 자, 이렇게 태극무늬 반까지 다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책은 벌써 다 만들기는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 나라를 위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 있지요? 이쪽을 이렇게 오른쪽을 먼저 접어줘도 좋고요. 왼쪽을 접어줘도 좋아요. 이렇게 접었나요? 자, 이렇게 접고 얘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보내서 여기가 지금 표지지요? 그럼 표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본 것처럼 그림이 있는 쪽을 밖으로 보이게 이렇게 꽂아주면 태극기 책 완성. 우리 친구들도 태극기 책 잘 완성됐나요? 자,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태극기 책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이 친구는 태극기 위에 자기 이름도 썼지만 여기 대한민국 책이라고 이름도 멋지게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겠지만 여기 가운데는 태극 마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이 이렇게 연결된 거는 건, 곤, 감, 리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안을 열어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 이름으로 예쁘게 사인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는 하트를 좋아하나 봐요. 박연주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열어보니까 우리 아까 인주가 오늘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인주로 이 친구는 손도장을 이렇게 여러 개 찍어서 여기는 애벌레를 만들어줬고요. 여기는 벌 같아요. 이렇게 재미있는 손가락으로 그림도 그려주었어요. 자, 열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나무 심기, 애국가 끝까지 부르기, 무궁화 심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자, 여기 있는 친구는 또 보니까
자, 손가락 지문 찍고 그림 그리기에 보니까 손가락 그림으로 예쁜 꽃이랑 나비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참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자, 여기 손가락 지문치기 그림 그리고요. 야, 이름으로도 멋진 사인 이은아 예쁘게 햇님 그림도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지금 머리에 띠까지 둘렀어요. 공부 열심히 하기,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그리고 국경일에는 이렇게 국기 개양하기, 이런 일을 현재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대한민국 책이, 태극기 책이 여기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더 멋있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담긴 나만의 책에 나의 특별한 생각을 많이 담아 표현해 보세요.